안녕하세요. 우선 유튜브에서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프리랜서 번역사 엘버트라고 하고요. 번역업계에서 일한 지는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2023년 기준으로 7년 정도 됐고, 프리랜서로 활동한 지는 3년이 좀 더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번역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도 하고 감소도 했고요. 유튜브는 거창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번역사 그리고 프리랜서로서 번역에 대해서 더 다양한 관점, 그리고 가능하다면 더 다양한 지식을 소개하기 위해 시작해봤습니다. 사물을 볼 때 다양한 관점에서 보면 형태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관점에서 볼수록 지식도 풍부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면 이미 유튜브를 하고 계신 번역사분들도 종종 계시지만, 저처럼 군대 다녀온 남자에다가 고등학교는 이과 출신에 대학교에서는 문과이과를 복수 전공하고, 졸업은 못했지만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하다 나와서 학개물도 먹어본 번역사분은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영화나 드라마, 게임도 좋아하고요. 그런 만큼 다양한 번역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M분들처럼 번역회사 관계자분들한테 눈도장이라도 한 번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N잡시대에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알고리즘도 좀 타고 해서 유튜브가 커지고 광고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고요. 일단 커리어부터 소개해볼게요. 영상 앞부분에서도 소개했지만 번역업계에는 2015년 말부터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2023년 지금까지 7년 정도 있었고요. 번역회사에서는 프로젝트 매니저하고 검수 담당자, 그러니까 리뷰어로 4년 정도 일했습니다. 지금은 2020년 1월부터 시작해서 3년 좀 넘게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고요. 다른 것도 어느 정도 하지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분야는 IT하고 기술이고요. IT 쪽에서는 특히 그래픽 관련된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참여한 그리고 하고 있는 프로젝트로는 어도비나 칸바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겠네요. 에이서나 커세어 같이 컴퓨터 하드웨어 관련된 작업도 꽤 했고요. IT 외의 작업 중에서는 회사 다닐 때 그리고 프리랜서 되고 나서도 여행 쪽 텍스트를 꽤 했어요. 이쪽 일감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 산업이 많이 축소되면서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백신이 나오고 제한 풀리고 하니까 다시 조금씩 일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여행 못지않게 비즈니스나 프로젝트 관리, 교육용 콘텐츠 이런 것도 많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번역가를 장래의 희망으로 삼고 살진 않았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컴퓨터 그래픽에 관심이 많았고요. 솔직히 말해서 오타쿠였고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반에 한 명쯤 맨날 조용히 만화책 같은 거 읽고 있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중 한 명이었고, 그때만 해도 미적 감각보다는 언어의 재능이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의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너는 나중에 번역으로 먹고 살게 된다, 그렇게 그 시절에 저한테 알려준다고 해도 젊은 혈기에 인정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대학교도 무슨 문학부처럼 번역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전공으로 입학하진 않았어요.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어서 미디어 쪽으로 입학을 했는데, 막상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다 보니까 제 손으로 뭘 만들고 그리는 미적 감각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좋아하고 잘하기도 하는 영어 쪽으로 진로를 급선회해서 영어영문학부를 부전공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쨌든 졸업이 급선무라서 적성이나 꿈 그런 것보다는 대한민국에서 영어 선생님이 굶어 죽기야 하겠어 하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학부에서 졸업하고 나서는 잠깐 사교육 쪽에서 일하다가, 교육계에서 일하시다 보면은 참 다양한 고충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고충에 심신양면으로 지쳐가던 와중에 우연히 번역에서 적성을 찾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번역에 대해서 하나 체계적으로 아는 게 없었거든요. 지금처럼 유튜브를 포함해서 번역은 어떻게 하는지, 번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이런 걸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할 방법이 손에 꼽을 정도로 부족했거든요.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런 정보가 부족했다는 점이.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번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그리고 논문도 쓰면서 이래저래 배운 건 많은데, 개인적인 이유로 논문을 마치지 않고 졸업을 못한 상태로 취직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은 주변 분들이 많이들 논문만 하면 되는데 왜 다 해놓고 그 2%를 못했냐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대학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대학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논문이 98%고 나머지가 2%더라고요.
그렇게 취직을 해서 몇 년 동안 직장에 다니다가 회사 얘기는 나중에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2020년부터 프리랜서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커리어를 그런 대로 잘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포멀하고 재미없는 얘기였고 그래도 유튜브인데 인포멀하고 재미있는 얘기도 좀 해봐야겠죠. 아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지금 허리에 안 좋은 자세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얘기 나온 김에 허리 한번 펴시고요. 우선 이름을 왜 엘버트라고 소개했는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토종 한국인이고 법적으로도 완전히 한국인이거든요. 엘버트라는 건 제가 교육업계에 있을 때부터 쓰기 시작한 이름이에요. 학부를 졸업하고 사교육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영어 이름이 필요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분들하고 학생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거의 모든 위인전 전집에 등장하는 인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선생님의 성함을 따왔습니다. 물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선생님하고는 일단은 분야도 다르고 지식의 수준도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간혹 다른 분들이 저한테 생긴 것답지 않게 엉뚱한 면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이미지도 엘버트라는 이름을 선택하는데 한몫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엘버트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해서 회사 다닐 때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외국 고객을 상대할 때 그리고 외국 동료분들하고 대화할 때 이럴 때는 엘버트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처럼 이름이 잘 기억되어야 하는 자리에서도 엘버트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예상에 맞다면 유튜브에 얼굴 숨기고 떠드는 놈 또 하나 들었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유튜브에서 얼굴을 보여드리지 않는 거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가면 아래에 총알로도 뚫을 수 없는 신념이나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사진 찍히는 것도 참 어색해하는 사람인데 영상을 찍자니까 정말 시선 처리부터 시작해서 연기가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 가면이 제 얼굴을 대신해 줄 겁니다. 카메라하고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합의해서 여러분한테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도 영상을 찍어놓고 음성만 따서 편집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 번역사 엘버트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